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는 2020년 1학기 기말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10장 고정축에 대한 강체 해전부터 18장 중첩과 정상파까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자, 비탈면에서 원형고리가 이제 순수 굴림운동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작용하는 힘이 중력, 수직항력, 그리고 정지마찰력. 그래서 좌표축을 내려가니까 이렇게 잡고, 그럼 중력을 분해를 해야죠. 뚜뚜뚜뚜뚜뚜뚜. 그러면은 얘가 mg 사인 세타, 요거 이 mg 코사인 세타. 그래서 x방향 알짜임을 구해보면은 mg 사인 세타가 비탈면 아래쪽, 정지마찰력은 그 반대쪽. 그래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 가속도는 정확히 말해서 질량 중심의 가속도. 다음 R자임 Y 성분은 수직항력 위쪽, mg 코사인 스타 아래쪽. 그러니까 수직항력이 mg 코사인 스타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R자 돌림 힘. 좌표축을 저렇게 잡았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 양수예요. 그래서 뭐라고? 에,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자, 정지 마찰력에 의한 돌림인. 자, 그러면 여기에 관성 모멘트가 문제 나와 있죠. 원형 고리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가 mr 제곱이에요. 그다음에 각각수도 알파는 a는 r알파, 알파는 r분의 a.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정지 마찰력은 MACM이 얻어지죠. 그래서 얘를 1씩, 얘를 2씩. 그래서 둘을 더해주면 좌변에서 fs 없어지고 mg 사인 스타는 우변은 2배의 MACM. 그러면은 m 지어져서 가속도가 g 사인 세타인 거를, 아니 2분의 1 g 사인 세타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질문 A 풀고 있어요. 정지마찰력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ACM을 1식이나 2식, 2식이 더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정지마찰력은 2분의 1 mg 사인 스타. 자, 질문 B. 그래서 이 원형거리가 높이 h만큼 내려가는데 얘가 높이 h만큼 내려가면은 요 비털면을 따라서는 h 나누기 사인 세타만큼 움직이는 거죠. 암튼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는 0이고 2배의 가속도 곱하기 편의가 바로 저 비탈면 따라서 사인 세타분의 h. 그럼 대입해주면은 2분의 1 지어지고 사인 세타 지어지고 gh. 그러니까 vcm이 루트gh가 얻어지죠. 자, 그 다음에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역시 등가속도 운동 공식. 편의는 평균 속도, 그러니까 2분의 1, 처음 속도는 0이고 나중 속도 곱하기 시간 t. 그럼 t는 사인 세타분의 2h 곱하기 나누기 vcm. 그러니까 루트gh분의 1. 그럼 정리하면은 사인 세타분의 2 루트
G분의 H.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뭐 이거를 꼭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안 해도 구할 수는 있는데, 문제에서 뭐 단 운동 방정식을 뭐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의 메리트는 뭐냐면은, 이게 순수 굴림 운동을 하려면 이 바로 이 정지마찰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지마찰력. 응? 정지마찰력이 없으면 부족하면은 순수 굴림 운동을 못하고 그 미끄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지마찰 계수가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보증식. 정지마찰력은 최대 정지마찰력 이하다. 최대 정지마찰력은 정지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그래서 질문 A에서 정지마찰력 계산했죠. 2분의 1 mg 산스타. 그리고 맨 앞에서 수직항력이 mg 코산스타라는 거 계산했죠. 예, 그럼 여기서 mg 지어지고, 코사인분의 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2분의 1 탄젠트 세타 이상 정지마찰 계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러지 않으면 순수 굴림 운동을 못해요. 예, 뭐 어렵지만 좀 알아줘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예, 천체가 3개가 있네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천체 주변으로 이제 조천체가 등속 운동하고 있는 그런 개인데, 여기서 이 조천체가 탈출하기 위한 최소 속력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이때 속력이 그 탈출 속력, escape velocity, 이게 2개. 자,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먼저 그 가운데 있는 거하고, 그러면 G 라지 M 스몰 M 거리 라지 R, 이게 2개. 그 다음에 이제 조천체 AB끼리 G 스몰 M 곱하기 스몰 M 둘 사이 거리가 2R. 예, 이렇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0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정리 좀 해보면 MVSC의 제곱 빼기 R분의 G 라지 M, 아니 G 스몰 M으로 묶었습니다. 자, 그럼 가로 열고 2 라지 M 더하기 2분의 스몰 M은 0. 그럼 여기서 스몰 M 지어져 가지고 이제 루트 취하면은 탈출 속력이 루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게 답이죠. 좀 예쁘게 하려면 분모 분자에다 2를 곱해가지고 2R분의 G 4라지 더하기 스몰 M. 좀 더 이쁘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 만유인력 문제예요. 자, 다음. 용수철에다가 물체를 매달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때 힘이,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고 용수철 힘이 아래로 작용하고, 그러면 서로 같겠죠. 그런데 이제 물에다 담갔어요. 담그면은 부력이 발생을 하죠. 그럼 용수철림도 압하고는 좀 달라지겠죠. FS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부력하고 용수철 힘이 위쪽이고 중력은 아래쪽. 근데 이제 부력이라는 거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따라 부피 곱하기, 지금 완전히 잠겼죠. 부피 곱하기 물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물체의 밀도가 물의 밀도의 1.5배래요. 그러니까 질량 1.5 물의 밀도 곱하기 부피, 이게 질량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fs 프라임이 0.5 로 wvg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물에 담갔을 때 용수철적으로 눈금이 4N, 얘가 4N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로 wvg는 8N이죠. 됐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요게 그 물체의 밀도가 물의 밀도의 1.5배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8N에 1.5배네요. 그러면 12N. 예, 그래서 답이 12N이 되겠어요. 예, 유체역학 문제입니다. 뭐 이만 넘어가고요. 자, 네 번째 문제. 용수철이 진동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죠. 미래를 생각해서 각진동수를 미리 계산해 보면은 루트 n분의 k, 그러면은 용수철 상수가 8Nm, 질량이 0.5kg, 그러면 루트 16, 4 라디언/세컨드. 미래를 생각해서 각진동수를 먼저 계산했고요. 자, 다음 질문 A. 가속도의 최대값. 가속도 최대값은 공식이 오메가 제곱 A죠. 그러니까 4의 제곱, 진폭이 1m, 16m/s²가 되겠네요. 자, 다음 B. 평형 2km부터 60cm 있을 때 속력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는 에너지 보존을 생각해 보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K의 제곱, 어떤 위치 지날 때 운동 에너지 있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있고, 그럼 여기서 V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렇게 나갈 건데 속력이니까 그냥 루트 n분의 k a제곱 빼기 x제곱. 근데 루트 n분의 k가 각진동수 오메가죠. 그래서 오메가 루트 a제곱 빼기 x제곱. 자, 이제 대입하면 돼요. 자, 오메가가 4 라디언/세컨드, 그 다음에 진폭 1m의 제곱, 그 x가 60cm니까 0.6m의 제곱. 그러면 이거 3대 4대 5의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게 0.8이 나오죠. 예, 그래서 속력이 3.2 m/s. 예,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자, 다음 질문 C. x는 0에서 루트 2분의 1m까지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 뭐 엄밀히는 x는 0m일 때 시간을 t1, 뭐 x는 루트 2분의 1m일 때 시간을 t2, 뭐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이때 시간을 t1, 얘를 t2 이렇게 하는데, 그냥 편의상 얘를 0으로 놓고 얘를 t라고 놓읍시다. 편의상. 자, 그럼 뭐 위상차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x는 a 코사인 오메가 t, 위상각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x가 이제 루트 2분의 1m가 됐고, 진폭은 1m고, 코사인 오메가가 4t. 자, 그러면 코사인 얼마가 루트 2분의 1이죠?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이죠. 자, 그러니까 시간은 16분의 파이 세컨드.
예, 뭐 많은 고민 안 하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풀면 이렇게 풀 수가 있겠어요. 예, 이 정도는 좀 풀면 좋겠습니다. 다음 5번째 문제. 자, 줄을 따라서 이제 파동이 진행을 하는데, 얘도 뭐 미래를 생각해서 파장이 주어져 있으니까 파수는 파장의 역수에다 2파이 곱한 거죠. 그러니까 2분의 2파이. 예, 파수가 파이 레디언 퍼 미터네요. 그럼 파수를 했으니까 각진동수도. 자, 근데 속력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V는 K분의 오메가니까 오메가는 KV. 그럼 K가 바로 앞에서 구한 파이 레디언 퍼 미터. 그 다음 속력이 6m 퍼 세컨드니까 예, 각진동수는 6파이 레디언 퍼 세컨드네요. T는 0일 때 줄의 왼쪽 끝에 원점에서 행변이가 0이다. 그러면 그걸로부터 위상상수를 0으로 놓을 수 있어요. 0 레디언. 자, 그럼 이제 다 예비 그러니까 사전 빌 뭐 기체는 다 끄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 A, 진동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진동수는 원래 이 문제의 의도는 뭐 V는 F 람다 F 이용해서 F는 람다분의 V로 구하라고 아마 그렇게 의도가 됐었을 거예요. 근데 뭐 오메가를 구했기 때문에 그거를 2파이로 나누면 진동수죠. 6파이 나누기 2파이. 그러니까 의도는 그랬을 텐데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예, 그래서 3Hz. 자, 다음 질문 B. 각진동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도가 A에서 진동수 구한 다음에 그거에다가 그러니까 각진동수를 2파이로 나누면 진동수, 거꾸로 각진동수는 진동수도 2파이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출제 의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냥 바로 그냥 따르게 구했죠. 6파이 레디언 퍼 세컨드라고. 자, 그 다음에 질문 C. 파동함수를 써라. 그럼 파동함수가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아니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문제에서 오른쪽으로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위상상수 파이. 그러면 진폭이 0.1m 사인 파수 K는 파이 레디언 퍼 미터, 각진동수 오메가는 6파이 레디언 퍼 세컨드, 위상상수는 빵. 네, 그러니까 얘가 바로 파동함수가 되겠네요. 마지막 질문 D. 줄 요소의 최대 속력은 오메가 A와 같죠. 그래서 각진동수가 6파이 레디언 퍼 세컨드, 진폭이 0.1m. 그러니까 0.6파이 미터 퍼 세컨드. 예, 뭐 파동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잘 푸세요. 자, 다음 문제. 구급차가 이렇게 가까이 갔다가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플러 효과에 따라 가까이 올 때는 소문자 부위는 음파 속력, 음소. 고급차의 속력을, 그러니까 고급차가 그 음원인데 이제 그 속력을 대문자 부위라고 하면 가까이 오니까 이렇고, 이제 관측자는 정지해 있는 거고, 얘가 F1. F2는 이제
고급차 멀어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자, 그러면 서로 나눠줘요. 서로 나눠주면 V하고 F 지워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1 스몰 V 빼기 F1 라지 V는 F2 스몰 V 더하기 F2 라지 V. 그래서 라지 V끼리 모아줘요. 그러니까 F1 더하기 F2 라지 V. 그 다음에 스몰 V끼리 모아줘요. F1 빼기 F2 스몰 V. 그럼 따라서 라지 V는 F1 더하기 F2분의 F1 빼기 F2 곱하기 스몰 V. 이렇게 구하는 도플 효과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7번째 문제. 얇은 철사. 그러니까 뭐 줄이죠, 줄. 거기에 이제 파동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뭐 이걸로는 뭐 진폭밖에 모르고, 물론 진폭도 0.002m가 진폭이 아니죠. 진폭이 2배가 0.002m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진폭은 써먹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0.001m. 자, 그 다음, 근데 이 줄에 3개의 고리가 나타났대요. 그러면은 EL은 N람다, 그럼 람다는 N분의 EL. 근데 N이 3이란 얘기죠. 고리가 3개. 그 다음에 길이가 6m. 자, 그러니까 파장이 4m네요. 파장 알았으니까 파수 K는 파장의 역수에다가 2파이 곱한 거. 그러니까 4분의 2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라디언 퍼 미터. 파수 구했고요. 자, 다음 질문 B. 기본 진동수를 알려줬는데, 그러면 얘는 고리가 3개나 했으니까 진동수가 기본 진동수의 3배예요. 자, 그래서 각진동수 오메가를 구하라고 하는데, 각진동수를 2파이로 나누면 진동수에서 2파이 곱하면 각진동수. 근데 이 진동수가 뭐라고? 기본 진동수의 3배라고요. 고리가 3개니까. 그러면 6파이 곱하기 기본 진동수가 10Hz. 자, 따라서 각진동수는 60파이 라디언 퍼 세컨드. 됐고요. 자, 이제 질문 C. 이제 진동수는 그대로 놓고 장력을 9배 증가시킨대요. 그럼 진동수 공식이 EL분의 N 루트 뮤분의 T. 근데 진동수를 일정하게 한대요. 그러면은 N 곱하기 루트 T가 일정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T를 장력을 9배 증가시키면, 그러면은 N이 3분의 1배가 되죠. 그러니까 고리가 3개였었는데 3분의 1배니까 그러니까 N이 1이 돼요. 고리가 1개가 돼요. 자, 그러면 뭐 EL은 N 람다, 람다는 N분의 EL. 근데 이제 N이 1입니다. L은 똑같이 6m고, 그러니까 파장이 12m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정상파 차근차근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째 문제. 뭐 이렇게 뭐 천장에 줄이 붙어 있고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중력이 장력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기본 진동수는 EL분의 1 루트 뮤분의 T인데 장력 대신에 mg.
그랬는데 얘를 물에다가 이렇게 반만 담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부력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진동소가 바뀝니다. 그래서 2L분의 1 F2가 아니라 F1 프라임. 새로운 기본 진동수. 그래서 장력이 mg 빼기 부력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서로 나눠 봅시다. 그러니까 F1 프라임을 F1으로. 자, 그러면은 루트 mg분의 mg 빼기 부력. 근데 문제에서 F1 프라임이 F1 곱하기 루트 6분의 5래요. 그러니까 얘가 루트 6분의 5예요. 그러면은 루트 안에가 같죠. 그럼 6mg 빼기 6b는 5mg. 그러니까 부력이 6분의 1mg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부력이라는 건 물의 밀도 곱하기 물에 잠긴 부피. 반만 잠겼다고 했으니까 물체의 부피의 절반. 예, 거기다 중력가스 곱하면 이게 부력이에요. 물체의 밀도에다가 전체 부피를 곱하면 그게 질량이죠. 자, 그럼 여기서 VG가 VG 지어지죠. 자, 따라서 물체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2분의 6, 3배네요. 물의 밀도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 이 물체의 밀도는 3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문제가 정상파뿐만 아니라 유체역학까지 있는 문제네요. 다음 문제. 높이가 h인 비탈면에서 이제 물체를 놓아가지고 이렇게 비탈면을 따라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제 점 B에 도달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도는 거죠. 자, 이때 점 B를 통과할 때 이게 지금 뭐냐, 속이 빈 고껍질을 이제 놓는 건데 그 고껍질의 질량 중심의 속력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병진 운동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고 회전 운동 에너지도 있어요. 그래서 고껍질의 관성 모멘트가 3분의 2 mr 제곱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반지름이 스몰 r입니다. 자, 그러면은 각속도는 r분의 vcm.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면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6분의 5.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푸는 동안에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아니에요. 6분의 5 mv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6분의 5 mvb의 제곱. 이제 점 B 통과할 때 속력을 vb라고.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처음엔 운동 에너지 없어요. 그 다음에 높이는 h만큼 내려갔죠. 자, 그래서 점 B를 통과할 때 속력이, 병진 속력이 루트 5분의 6 GH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다음 고심가속도 구하라고 했는데 고심가속도 공식은 R분의 V제곱, V 대신에 VB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5분의 6GH 나누기 R. 고심가속도 구했어요. 근데 구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점 Q 옆에 있는 지점이죠. 그럼 이 점 Q에서는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고 수직항력이 이 중심 쪽으로. 그래서 이게 구심력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NQ
수직항력을 구하려면은 저기서의 속력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점 Q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이제 2분의 1입니다. 6분의 5 m VQ 해주고,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나중 높이가 R, 처음 높이가 H. 그래서 VQ는 루트 5분의 6 G H-R. 네, VQ 구했으니까 이제 수직항력 구할 수 있죠. 수직항력이 고심력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M R분의 VQ의 제곱. 자, 그러면은 제곱하면은 5R분의 6 mg H-R. 예. 아이, 왜 스몰 m을 썼냐. 라지 m. 자, 나머지 질문도 봅시다. 자, 이번에는 꼭대기를 통과해요. 자, 그러면은 꼭대기에서는 중력이 아래쪽, 뒤집어졌으니까 수직항력도 아래쪽. 그럼 이것도 뭐 꼭대기에서의 속력을 알아야 뭐 수직항력을 구하던가 말던가. 자, 그러니까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 에너지가 2분의 R입니다. 6분의 5예요. 6분의 5 m 꼭대기에서 속력의 제곱. 그 다음에 처음하고 비교해 보면은 나중 높이가 2R, 처음 높이가 H는 빵. 그러니까 여기서 VT가 루트 5분의 6 G H 빼기 2R.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MG 더하기 수직항력이 고심력 역할을, 아이고 왜 자꾸 소문자 M으로 쓰냐. 대문자 M. 예. 이게 이제 수직항력 역할을, 고심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그냥 여기다 쓰자. 그래서 수직항력이 m 가로 열고 r분의 vt의 제곱 빼기 g죠. 예. 자, 그럼 이제 수직항력 거의 다 구했네요. m vt 제곱하면은 루트 없어지고 r로 나누니까 5분의 6치 r분의 h 빼기 2 빼기 c. 예. 그래서 5r을 바깥으로 빼면은 5r분의 mg 6h 마이너스 6이 12 빼기 5는 17 R. 예, 수직항력 구했습니다. 근데 수직항력이 0 이상이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높이가 6분의 17R 이상은 되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질문 B는 뭐냐면은 얘가 그 고껍질일 때. 근데 질문 C는 이제 고껍질이 아니고 그냥 질점 입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 에너지가 6분의 5가 아니고 이제 2분의 1로 돌아가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똑같고. 그러니까 VT가 루트 2G H 빼기 2R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앞에서 구해둔 얘에다가 수직항력에다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럼 수직항력은 M
어, 제곱했으니까 루트 없어지고 r로 나누고 빼기지. 그 다음은 r분의 g를 빼면은 2h 빼기 2는 4 빼기 2, 그러니까 5r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양수다. 그러니까 일단 수직항력 먼저 구했고, 그러니까 입자인 경우, 고껍질이 아니고 입자인 경우 수직항력 먼저 구했고, 그 다음에 h가 가로 안이 양수해야 되니까 2분의 5r 이상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입자인 경우보다 고껍질과 같은 강체인 경우 더 높은 높이에서 놔야 제대로 원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